어머니가 걷지 못하게 된 그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로 바빴습니다. 아이들 도시락 싸고 남편 와이셔츠 다림질하고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부엌에서 들려온 둔탁한 소리에 뛰어갔죠. 어머니가 식탁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서 계셨어요. 왼쪽 다리가 마치 남의 다리처럼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증상이려니 했습니다. 어제 손주들 데리고 놀이터 다녀오셨으니 피곤하셨겠거니 78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겠거니 했죠. 남편도 엄마가 너무 무리하셔서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시동생도 우리 엄마 워낙 강하신 분인데 좀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며칠 푹 쉬시면 다시 팔팔해지실 거라고. 그런데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는데 발끝이 바닥에 끌렸습니다. 평소 그렇게 꼿꼿하게 걸으시던 분이 갑자기 발을 질질 끌며 걷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왼쪽 다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기 어려워하셨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 선생님도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근력이 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피로일 수 있어요. 나이가 있으시니.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만 반복하셨죠. MRI도 찍고 혈액 검사도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도했어요. 큰 병이 아니라니 다행이라고, 역시 그냥 피로가 누적된 거라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내 다리가 아니야. 마치 나무 토막을 달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이 그렇게 섬뜩하게 들릴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금방 나으실 거예요. 제가 매일 마사지 해드릴게요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그 후로 일주일, 2주일이 지났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너무 미묘해서 가족 중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걸으실 때 오른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리는데 왼팔은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사하실 때 젓가락질이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았고 반찬을 집다가 자주 놓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뜨개질 하시는 걸 봤는데 평소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손이 불편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요즘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네라고 하셨죠. 그때도 저는 그저 관절염이나 근육통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겪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어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 오면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셨는데 요즘은 표정 변화가 거의 없으셨어요. 웃으려고 해도 입꼬리만 살짝 올라갈 뿐 눈가의 주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거나 슬퍼도 마찬가지였죠. 마치 얼굴에 마스크를 쓴 것처럼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일기 쓰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쓰신 글씨가 이제는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작고 흐릿했습니다. 줄도 점점 아래로 처지고 글자 간격도 일정하지 않았죠. 어머니, 요즘 눈이 더 안 좋아지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글씨 쓰는 게 예전 같지 않네라고만 하셨습니다. 밤에는 다리에 쥐가 자주 나셨어요. 새벽에 어머니 신음소리에 놀라 달려가면 종아리를 움켜쥐고 계셨죠. 괜찮아, 그냥 쥐가 났어라고 하셨지만 거의 매일 밤 그러셨습니다. 낮에도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다리를 떠시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무의식적으로 다리가 떨리는 것 같았는데 어머니는 그걸 숨기려고 담요로 다리를 덮으셨죠. 어느 날은 어머니가 현관문을 여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넣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돌리는 것도 힘겨워하셨어요.
손잡이가 뻑뻑한가 봐라고 하셨지만 제가 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추를 채우는 것도 지퍼를 올리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단추 없는 옷만 골라 입으시기 시작했죠.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동네 사람들과 수다 떠는 걸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목소리가 작고 떨렸어요. 말끝이 흐려지고 발음도 불명확해졌죠. 전화 통화할 때 네. 뭐라고요? 라고 되묻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목이 안 좋아서 그래라고 하셨지만 감기 기운은 전혀 없으셨어요. 걸음걸이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첫 발을 떼는 게 어려워서 제자리에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겨우 발을 떼셨어요. 그리고 걸음이 점점 빨라지다가 멈추려고 하면 또 한참을 애쓰셨죠.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더 힘들었습니다. 난간을 꼭 잡고도 불안해하셨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만 다니세요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라며 자존심 상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 보고 오신 어머니가 집 앞에서 넘어지셨습니다. 평평한 길인데 발이 걸려 그대로 앞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죠. 내가 왜 넘어진 거지?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 라고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혼자 외출하는 걸 꺼리기 시작했어요. 식사 시간도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음식을 삼키는 게 어려워서 자주 사례가 들었고 물을 마실 때도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국물 있는 음식은 흘리기 일쑤였고 딱딱한 음식은 씹기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점점 드시는 양이 줄었고 체중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그래라고 하셨지만 우리 모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변비도 심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으시는 날이 많아졌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로 나오시곤 했죠. 병원에서 처방받은 변비약을 드셔도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소변도 자주 마려워 하셨는데 막상 화장실 가면 조금밖에 안 나온다고 하셨어요. 밤에도 서너 번씩 일어나 화장실을 가셨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낮에는 꾸벅꾸벅 조시다가도 밤에는 뜬 눈으로 지새우셨어요. 가끔 잠꼬대를 크게 하시거나 팔다리를 휘저으며 무언가와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신다며 힘들어하셨죠. 우리는 불면증 때문에 그러신가 봐요라며 수면제를 권했지만 어머니는 약 먹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후각도 둔해졌어요. 제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 냄새도 못 맡으시고 꽃향기도 느끼지 못하셨죠. 코가 막혔나? 라고 물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라고 애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맛도 잘 못 느끼셔서 음식이 싱겁다, 짜다를 구분 못하셨어요. 그래서 요리하실 때 간이 엉망이 되곤 했죠. 우울해지셨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집에만 계시려고 했어요. 나가기 귀찮아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걷는 게 불안하고 남들 앞에서 떨리는 손을 보이기 싫으셨던 거죠. TV도 잘 안 보시고 좋아하시던 드라마도 재미없어라며 외면하셨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방금 한 얘기를 또 하시고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 하셨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잊어버리시고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지곤 하셨습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라며 스스로도 답답해 하셨어요. 그러다 결국 우리는 큰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를 만나 정밀 검사를 받았죠.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를 꼼꼼히 진찰하셨어요. 걸음걸이를 보고 손가락 움직임을 체크하고 근육 경직도를 확인하셨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님이 보이시는 증상들을 종합해보면 파킨슨병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그 순간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파킨슨병이라니. 우리 어머니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설명하셨죠.
이미 수개월, 어쩌면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됐을 겁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해서 노화로 오해하기 쉬워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렇게 늦게 발견합니다.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내가 파킨슨병이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죠.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증상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라고 하셨지만 우리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모두 침묵했어요.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셨고 남편은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호를 놓쳤는지를. 걸음이 느려진 것도, 팔이 안 흔들리는 것도, 표정이 굳은 것도, 글씨가 작아진 것도, 목소리가 작아진 것도. 그 모든 게 어머니 몸이 보내는 신호였는데 우리는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라고 하셨을 때 진지하게 들어드렸어야 했는데.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파킨슨병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보이셨던 증상들이 하나하나 다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이었던 거예요. 운동 완만, 안정시 떨림, 근육 경직, 자세 불안정. 이런 의학 용어들 뒤에 숨어있던 어머니의 고통을 우리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며느리인 제가 먼저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매일 함께 사는 제가 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봤을 텐데 저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러시겠지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넘어지실까봐 걱정은 했지만 그게 병 때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도 자책했어요.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쉬시라고만 했잖아. 맞아요. 우리는 어머니의 고통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나이 들면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다고 그렇게 치부해버렸죠. 어머니는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내가 말을 안 했잖아. 나도 그냥 늙어서 그런 줄만 알았어. 하지만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니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오늘도 손이 떨렸다.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 내 몸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문장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우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늙었다고 무시받을까봐 그래서 혼자 참고 계셨던 거예요. 병원 가자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저 나이 때문이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견디셨던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어요. 치료를 시작한 후 어머니는 조금씩 나아지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운동 치료도 병행했죠. 처음에는 약 부작용으로 고생하셨지만 조절해가면서 적응하셨어요. 걸음걸이가 조금 나아지고 떨림도 줄어들었습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다고 하니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는 이제 일기를 쓰실 때 큰 글씨로 천천히 쓰십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 내 속도대로 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시죠. 운동도 꾸준히 하십니다.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걷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기도 하세요. 예전처럼 빠르게는 못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족도 변했어요. 이제는 어머니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라고 자주 여쭙고 어머니의 대답을 진지하게 듣습니다. 나이 때문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모든 증상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병원 정기 검진도 빠짐없이 받으러 갑니다. 신경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필요하면 진료를 받죠. 어머니는 내가 무슨 중환자도 아니고라며 손살에 치시지만 우리는 예방이 최선이에요 라고 설득합니다. 어머니의 건강일기도 함께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컨디션이 어땠는지, 약은 잘 드셨는지, 운동은 얼마나 하셨는지 기록합니다.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알려드렸어요.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들을 설명해드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꼭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했죠.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런 증상이 있는데? 라며 놀라셨어요. 정말로 병원 검사 결과 초기 파킨슨 진단을 받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실수를 다른 가족들은 하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서 보이는 변화를 그저 노화로만 치부하지 마세요. 특히 이런 증상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걸을 때 팔을 한쪽만 흔들거나 아예 안 흔드는 것. 걸음이 짧아지고 발을 끄는 것. 첫걸음 떼기를 어려워하는 것. 가만히 있을 때 손이나 다리가 떨리는 것. 글씨가 점점 작아지는 것. 표정 변화가 적어지는 것. 목소리가 작아지고 떨리는 것. 음식 삼키기를 어려워하는 것. 변비나 빈뇨 같은 배변 문제. 수면 장애. 우울감.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부모님이 괜찮아라고 하셔도 믿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참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관찰하고 더 자주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해요. 검사 결과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인 거고, 만약 무언가 발견된다면 조기 치료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요즘도 가끔 내가 좀 더 일찍 말했더라면이라고 후회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함께 잘 이겨내봐요. 그러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파킨슨병은 완치가 어려운 병이지만 절망적인 병은 아니에요.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하면 일상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큰 약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항상 함께한다는 걸 느끼실 수 있도록. 어제는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하시지만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걸으셨죠. 나무가 참 예쁘네, 바람이 시원해라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셨대요. 저도 그제야 알았습니다.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천천히 가도 함께 가면 되는 거라는 걸. 손주들도 이제는 할머니 손을 더 자주 잡아드려요. 할머니, 제가 부축해드릴게요라며 먼저 다가갑니다. 어머니는 우리 강아지들이 다 컸네라며 웃으세요. 그 웃음이 예전처럼 환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느껴집니다. 시동생도 자주 찾아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눕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고 천천히 들어드리죠. 어머니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셔도 처음 듣는 것처럼 경청합니다. 엄마 이야기가 제일 재밌어요라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죠. 남편도 달라졌어요. 퇴근하면 먼저 어머니 방에 들러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어머니가 약 드시는 시간을 알람으로 맞춰두고 시간 되면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라고 챙깁니다. 주말에는 어머니 모시고 드라이브도 다녀와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바다를 구경하러 가기도 하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합니다. 어머니가 칼질하시기 어려워하시면 제가 대신하고 간 보는 건 어머니가 하세요.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라며 좋아하십니다. 함께 만든 음식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으면 어머니는 뿌듯해 하세요. 그런 작은 기쁨들이 어머니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웃들도 어머니를 배려해 주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천천히 타세요라며 기다려 주시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도와주십니다. 어머니는 미안하고 고맙지라고 하시지만 모두들 당연한 거예요 라며 웃어주시죠.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어머니한테 큰 위로가 됩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파킨슨 환자분들과도 친해지셨어요. 서로의 증상을 이야기하고 좋은 운동법이나 음식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안을 받으신대요.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있나 봅니다. 어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파킨슨병 환자야.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맞아요. 병은 어머니의 일부일 뿐, 어머니라는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식 걱정하시고, 손주들 사랑하시고, 맛있는 음식 해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어머니세요. 가끔 어머니가 좌절하실 때도 있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을까라며 한숨 쉬실 때도 있죠. 그럴 때면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세요.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며 시큰둥하셨지만 이제는 빠지지 않고 가십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어머니가 제일 성실하세요라고 칭찬하시면 어깨가 으쓱해지세요. 조금씩이지만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본인도 느끼시나 봐요. 춤 치료도 시작하셨어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건데 처음에는 쑥스러워 하셨지만 이제는 즐기세요. 내가 이 나이에 춤을 추다니라며 웃으시지만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같이 수업 듣는 분들과도 친해져서 수업 끝나고 차도 마시고 오신대요. 일기도 계속 쓰고 계세요. 글씨가 작아지는 걸 막기 위해 일부러 큰 글씨로 또박또박 쓰려고 노력하세요. 가끔 제게 읽어주시기도 하는데 긍정적인 내용이 많아졌어요. 오늘은 혼자 계단을 올라갔다. 약 부작용이 줄어든 것 같다. 손주가 할머니 최고라고 했다. 이런 소소한 기쁨들을 적으세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우리 가족의 대화예요. 전에는 각자 바빠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저녁 식사 때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눠요. 어머니도 당신의 하루를 들려주시고, 우리도 우리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세요. 내가 이 병에 걸린 게 불행일 수도 있지만 덕분에 가족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매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됐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어머니는 병을 통해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이 든다는 것과 아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도요. 지금도 거리에서 어르신들을 보면 자세히 관찰하게 돼요. 혹시 걸음걸이가 이상하진 않은지, 표정이 굳어있진 않은지. 그리고 기회가 되면 어르신,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보기도 해요. 과민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파킨슨병 환자 가족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우리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주기도 해요. 모두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지만 함께라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어머니는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야.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병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셔도 나이 때문이라고 하셔도 한 번 더 자세히 보세요. 작은 떨림, 느린 걸음, 작아진 글씨, 굳은 표정. 이런 사소해 보이는 신호들이 실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검사받는 게 부담스럽고 무서울 수 있지만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는 알고 대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가족은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무엇보다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모님도 나이 들어가시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누군가의 소중한 엄마 아빠니까요.